민주당 김관영 전 국회의원이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젊고 역동성 있는 유능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설치 등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들의 재판과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진섭 정읍시장은 선거 이후로 재판이 연기됐고 부당대출 의혹 등이 제기된 장영수 장수군수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수의 한 육가공업체가 돼지를 도축하고 나온 폐수 100여 톤을 무단 방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장수군은 해당 업체에 20일 영업정지와 시설 개선을 명령하고 무단 방류가 더 있었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시군 지역 언론들과 함께하는 풀뿌리 K. 오늘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출장 국가 건강검진 실태를 취재한 무주와 부안 순창 완주 소식을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1, 2주간이 코로나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도 정점이 도래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50만 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누적 확진자는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042만여 명으로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건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793일 만입니다. 아직 유행의 정점이 도래하였는지 불확실한 상황으로 본격적인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지는 이번 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레부터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로 확진된 60살 이상과 면역 저하자를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해 60살 이상이라면 먹는 치료제를 다니던 동네 병의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원할 경우 집중관리군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를 긴급 사용 승인했습니다. 먹는 치료제 도입으로는 국내 두 번째로 임신부와 만 18살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알씩 하루 2번 5일 동안 복용하면 됩니다.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간 또는 신장의 환자가 복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체 치료제 이부실드의 도입과 긴급 사용 승인 요청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9만 881명입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291명 늘었고 치명률은 0.13%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0명 줄어 1,084명입니다. 중환자병 상가동률은 64.4%이고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182만 7,031명입니다. KBS 뉴스 이현정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15,995명, 오늘은 오후 6시까지 12,017명입니다. 백신 3차 접종 완료자는 123만 9천여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69.6%입니다. 전북 지역 누적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은 가운데 하루 확진자는 이번 주 들어 다시 1만 명을 넘었고 닷새째 줄고 있던 감염 재생산 지수도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속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김관영 민주당 전 의원이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4년을 더 허비할 수 없다며 송하진 지사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전북은 지금 보수 정부를 맞상대할 젊고 역동성 있는 유능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안태성 기자입니다. 김관영 민주당 전 의원이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경제력 지수 전국 최하위라는 아픈 현실을 외면한 채 4년을 더 허비할 수 없다며 젊고 유능한 경제도지사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길, 똑같은 방식, 똑같은 지방정부를 12년 동안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전북이 대한민국을 견인하고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이곳 전북부터 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역동성과 창의성이 떨어지는 느긋한 태도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며 송하진 지사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송 지사님도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이제는 연부역강한 후배 정치인들에게 물려주면서 전라북도의 원로로 남는 것이 더. 김 의원은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설치 등 7가지 대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지내며 쌓은 협상 능력과 협치의 정치 경험을 살려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북의 과제를 대한민국의 과제로 만들겠습니다. 대통령과 국회를 설득해서 움직일 수 있는 힘, 그 힘을 전북에서 먼저 보여주고 6년 만에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와 복당한 지 석 달여 만에 도지사 출마를 결심한 김 전 의원. 취약한 당내 기반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입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잠시 후에는 김관영 전 의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나설 시장 군수 후보들의 출마 선언과 정책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장영수 장수군수가 전북 현직 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6일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재선에 도전합니다.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감소 문제 해결, 친환경 에너지 정책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현재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에 있는 조선왕조실록을 전주로 반환하는 운동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전주 문화관광 콘텐츠를 풍성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노인들이 지내는 곳에서 통합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동 처방사 지원 확대와 응급 상황에 대비한 긴급 간병인 지정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위해 대출한 자금이자를 3년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후보와 결혼 2년 이내 부부는 최대 3천만 원, 출산 가정은 최대 2천만 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유창희 전주시장 예비 후보는 청년 창업 디딤돌 역할을 할 청년자치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조성도 공약했습니다. 민주당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택시 운전사들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365 쉼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냉난방기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와 두세훈 완주군수 출마 예정자는 오늘 전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년 뒤 정권교체 초석을 다지고 새로운 정치 문화를 열기 위해 민주당이 개혁 공천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라 청년 후보가 있는 지역구에 시민 공천 배심원 경선 등 다양한 공천 방식을 적용하고 광역과 기초의원 선거에 청년 후보 공천 의무 비율을 준수해 청년 정치인들이 역량을 발휘할 정치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들의 재판과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재판을 지방선거 뒤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장영수 장수군수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측근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고 공무직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유진섭 정읍시장.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이번 주 유 시장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유 시장의 변호인 측은 재판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판 내용이 흑색 선전 등에 쓰일 우려가 있어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판 일정은 지방선거 직후인 오는 6월 중순으로 미뤄졌습니다. 장영수 장수군수도 현재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시세보다 비싸게 땅을 매입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장군수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 기록을 살펴보고 있고
필요하면 장군수를 소환 조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군수에 대한 기소 여부와 시기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시장과 장군수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재선 도전이 유력한 상황. 민주당 전북도당이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검증에 나선 가운데 지자체장에 대한 재판과 수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한은 총재는 윤석열 당선인 측과 인사권 행사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자리였는데 청와대는 인사 발표를 앞두고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총재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친 경제금융 전문가로 주변의 신망도 두텁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에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화 신용 정책을 통해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은행 총재직은 감사원 감사위원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함께 임기 말 인사권 행사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측이 갈등을 빚고 있는 자리입니다. 지난 16일 예정됐다 취소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이 지금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은 총재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 내정자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은 총재는 어느 정부가 지명했느냐와 관계없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 있다며 임명 절차 등을 고려할 때 후임 인선 작업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윤 당선인과의 회동과 관련해 언제든지 조건 없이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를 지명한 데 대해 협의한 적이 없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추천이라는 것은 당선인이 인사 담당자에 대해 낙점을 하고 연락을 취한 다음 청와대에 검증을 요청해야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절차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당선인 측에서 추천한 인물이라고 재반박하며 거짓말을 하면 인사 협의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 넘게 올랐습니다.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고 고령자는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2% 올랐습니다. 지난해 19% 넘게 오른 것보다는 1.8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지표인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1.3%포인트 오른 71.5%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는 세종을 제외하고 모두 올랐습니다. 인천이 29.33%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 23.2%, 서울 14.2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완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소유자들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하에 추가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해 왔습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늘지 않고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도 올해 주택 공시가가 11억 원이 넘는 신규 과세 대상에게 과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종부세 과세 인원과 총 세액은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나 증여, 상속 등의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보료의 경우에는 재산 공제를 5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역 가입자 가운데 1가구 1주택자는 지난해보다 재산 보험료가 감소하거나 동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전북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0% 넘게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올해 전북 지역 45만여 가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0.58% 올랐으며 지난해보다는 3.1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 육가공업체가 돼지를 도축하고 나온 폐수를 그대로 흘려보냈다가 지자체에 적발됐습니다. 전북과 충남 일부 지역의 식수원인 용담호 물줄기에서 벌어진 일이라 우려가 더 큽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통 빨갛게 물든 채 거품을 내며 흐르는 시냇물. 바닥에 쌓인 퇴적물을 떠보니 정체 모를 붉은 빛의 덩어리가 손에 잡힙니다. 그것도 다 피덩거려요. 하루 1000마리가량 돼지를 도축하는 육가공업체가 무단으로 폐수를 흘린 탓입니다. 여기서부터 물이 생겨서 계속 용암 때문에 내려가는 물이거든요. 완전히 핏물처럼 내려온다니까요. 자체가 이거 정화가 안 돼서. 문제를 일으킨 업체에 찾아갔습니다. 걸러지지 않은 폐수가 배출된 사실을 인정합니다. 도축하고 남은 분비물과 찌꺼기 등 120여 톤이 무단 방류됐는데 정화시설 조작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고의는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잘못 돌려가지고 그놈이 그냥 그 찌꺼기가 그냥 빠져나가 버렸어요. 저녁을 넣었어요. 저는요. 구에서 나와가지고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무단 방출된 폐수를 분석하니 물속 부유물질 양이 기준치 80배에 달합니다. 물 반, 찌꺼기 반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 특히 이곳이 전북과 충남 일부 지역의 식수원인 용담호의 첫 물줄기란 점에서 걱정이 더합니다. 주민들은 적발 당일뿐 아니라 몇 주 전부터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고 말합니다. 금강 물줄기로 내려가는 수하천 줄기에 하나에 용담호까지 흘러가고 물안경관리법에 따라서 수기를 유지를 해야 되고 방류를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저희 기준은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장수구는 해당 업체에 20일 영업정지와 함께 시설 개선을 명령하고 무단 방류가 더 있었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관영 전 의원이 전북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관영 전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도지사 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전라북도가 반드시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도민들의 절박함, 그것이 저를 불러내게 됐습니다. 지금 전북의 경제력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4년 동안 똑같은 방식, 똑같은 도지사, 똑같은 행정을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됐을 때 전북이 겪게 될 어려움, 많은 분들이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힘있고 유능한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도지사가 필요하다. 김관영이라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많은 도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요. 그 요구를 외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라고 결정하게 된 겁니다. 네, 민주당이 복당한 지 석 달이 좀 넘었죠. 일단 갑작스럽게 출마를 결정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요. 또 당내 기반이 좀 취약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선거 전략 좀 어떻게 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민주당에 복당한 이후 대선 기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오랜만에 민주당에 복당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전국을 누비면서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러나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전라북도의 상황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해오면서 도지사 출마를 권유해 왔습니다. 사실 제가 당내 기반도 없고 또 여러 가지로 출발도 늦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면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걱정을 해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정치는 민심을 믿고 가라. 그리고 용기 있게 도전할 때
길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는 전북 도민들의 민심을 믿고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출마 선언에서 여러 공약들 발표하셨는데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대선 기간 동안에 전라북도에 꼭 필요한 공약들이 많이 정리되어서 발표되었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면 전라북도와 새만금의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 또 에너지 등등 많은 제조업, 또 문화, 관광, 서비스업이 골고루 전북에서 활성화되어서 우리 전북 도민들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살맛 나는 도정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구호나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천입니다. 실천은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제대로 설득하고 그분들과 인맥을 제대로 동원할 수 있는 힘 있는 도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동안 발표된 공약들을 실천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도지사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도지사 선거 출마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묻고 있는 질문인데요. 전북이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전북에 계신 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잃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활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전북에서 살다가 많이 위부로 떠나지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살맛 나는 전북을 위한 새로운 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자리를 늘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전북 안에서 희망을 찾는 그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거기에는 기업 유치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송 지사에 대해서도 평가를 좀 하셨는데 송하진 지사가 이끌어온 지난 8년의 전라북도 도정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전라북도가 10여 년 전만 해도 충북과 강원도를 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 최하위의 경제 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난 8년의 도정의 종합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사기업이었으면 CEO가 당장 해고되었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형님의 리더십으로서 전라북도 전체를 통합하고 평온하게 도정을 이끌어야 될 도지사께서 그동안 8년 동안 전주시와 굉장히 많은 갈등을 보이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피로감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들은 바로 협치와 또 통합의 리더십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북에는 어떤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예스맨 관리형 도지사가 아니라 유능하고 힘 있는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제에 가장 적합하고 경제에 관한 경험이 있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행정고시 합격해서 기재부에 근무한 경력, 또 입법부에서 원내대표까지 하면서 국회의원 8년 한 경력, 이런 경력들이 저는 앞으로 도정을 이끄는데 분명히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도지사 후보를 놓고 역대 가장 치열한 경선이 예고가 되는데 경력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을 좀 강점으로 내세우실 건지. 도지사가 가장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정부를 상대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전북의 많은 현안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중앙정부와 같이 개발하는 중앙정부와의 인맥이 필요하고요. 다른 하나는 중앙 정치 무대, 최종적으로 예산 의결권,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를 상대로 한 협상력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저는 행정고시 합격해서 30년 동안 저희 동기들, 행정고시 선후배들의 인맥을 관리해 왔습니다. 저희 동기들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가장 힘 있는 자리에서 차관급만 15명 이상이 될 정도로 요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맺은 30년 동안의 끈끈한 인연이 바로 전북을 위해서 저는 쓰여질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앙정치와 관련해서는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여야를 넘나드는, 아시다시피 이념과 진영을 초월한 실용주의 정치를
추구해 왔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앞으로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점들을 우리 도민들께서 평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울과 불안, 게임 중독 등으로 정서와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치료 재활 시설인 국립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를 익산에 유치하자는 활동이 본격화했습니다. 오늘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전북연구원 이중섭 전문위원 등 전문가들은 KTX역이 있어 교통 접근성이 좋은 익산에 청소년 디딤센터가 들어서야 한다며 함나산 근처에 조성하는 치유의 숲과 익산 공공승마장과 연계하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에서 세 번째로 들어서는 국립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를 놓고 현재 익산시와 광주광역시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전주 첨단 벤처단지의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국비 40억 원을 지원받아 혁신 창업 허브에 들어선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는 실내 구동 시뮬레이터와 워크스테이션, 고급형 3D 프린터 등 드론 기업과 예비 창업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첨단 드론 장비 15종을 갖췄습니다. 현재 드론 관련 산학연 13개 기관이 입주했으며 이들 업체는 공용 장비를 활용해 기술 개발과 시제품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퇴임을 앞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장과 은행장들은 모임을 갖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대출 만기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정인 기자입니다. 이달 말 8년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들에게 던진 고별 메시지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가계부채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최근에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금융 불균형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미국이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을 예고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한 점은 다행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대외 불확실성이 물가는 물론 성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긴축 기조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습니다. 다만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위원 다수가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수장 교체에도 금리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대출 만기를 6개월 더 연장해 주기로 한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 부담 없이 영업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안전판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뤄진 이번 만기 연장 조치는 관련 사안을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조속히 협의해달라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요청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부안 독립신문입니다. 부안 지역에서 지난 4년 동안 29만 제곱미터, 축구장 40개 크기에 달하는 농지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실효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농지법 개정 등으로 허가가 쉬워진 탓에 태양광 설치 면적이 늘어나면서 농지 전용과 땅 쪼개기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농업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열린 순창입니다. 순창군이 정부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순창군은 인구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서를 만들어 5월 말까지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완주신문입니다. 최근 완주군이 발표한 2020 사회조사 보고서 결과 완주군민 10명 중 9명은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받을 이웃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완주군이 주민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재난 위기 때
긍정 답변이 더 높게 나타났다며 위기 상황에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습니다. 무주신문입니다. 농어촌 노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출장 국가 건강검진이 일부 검진기관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출장 검진 일정을 연락 없이 취소하거나 낡은 의료 장비와 부실한 검진 서비스, 개인 비용 요구 사례 등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출장 국가 건강검진 실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신주혁 편집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로 읍면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출장 국가 건강 검진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출장 건강 검진은 도서나 산간 벽지처럼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을 통해 출장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680여 개의 출장 검진기관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의 이동 차량에 검진 장비를 싣고 의료진이 탑승해서 의료 취약 지역을 찾아가 주민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무주군 적상면의 한 마을에서 출장 건강검진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난 12일에 무주군 적상면에 있는 한 마을에 출장 검진을 하기로 약속한 의료기관이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주민들은 검진을 받기 위해 아침 식사도 거른 채 무작정 기다리다가 돌아갔는데요. 나중에 마을 이장이 전화를 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를 물었더니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라 일정이 취소됐다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무주신문 취재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애초에 이 검진 기관은 출장 검진 열흘 전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것 같은데요. 이 밖에도 갖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요? 네, 출장 검진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또 의료 취약 지역의 건강 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검진 서비스의 질입니다.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노후된 장비나 부실한 검진은 물론 비보험 항목의 검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개인에게 청구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출장 검진 기관의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 민감도, 그러니까 실제 질병이 있는 사람의 질병이 있다고 검사할 확률이 높지 않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강검진 기관들을 걸러낼 방법은 없을까요? 또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다면 덧붙여서 정리해 주시죠. 출장 검진 기관의 지정이나 취소, 업무 정지 같은 행정 처분은 검진 기관이 있는 지역의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데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보면 자격 미달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든지 또는 부당 진료비 청구나 무자격 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했다든지 하는 중대한 위반 사항에 국한됩니다. 관건은 현장에서의 검진 서비스 질을 어떻게 높일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출장검진 현장 확인과 계도를 통해서 꾸준히 검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면서 다만 검진 장비의 기준 같은 것은 법적인 제도를 정비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출장 국가 건강검진에 대한 불신과 불편이 나오지 않도록 검진기관의 평가와 현장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들에선 식량과 식수까지 동이 났지만 민간인 대피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고의로 민간인을 공격하고 고사 작전을 펼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우크라이나 인구의 4분의 1이 피난길에 나서는 등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폭격이 쉴 새 없이 계속되고 주택가는 폐허가 됐습니다. 러시아군이 첫 번째로 장악한 남부 도시 헤르손에선 사상자들이 넘쳐나지만 의약품은 물론 식량까지 바닥났습니다. Не знаю. Да сколько надо смертей, щоб всі побачили. 30만 명이 고립된 상황. 시민들은 급기야 시위에 나섰지만 러시아군은 최루탄을 쏘고 포격까지 합니다. 3주째 포위된 채 식수마저 고갈된 마리우폴. 탈출하려는 민간인이 10만 명이 넘지만 안전통로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있다고 크게 적어놨지만 폭격당한 극장. 수백 명이 아직 잔해에 깔려있지만 계속되는 폭격에 구조 작업은 난항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도시 전체가 검게 그을렸을 정도로 초토화됐습니다. Там потому что уже 90% все разбито, ничего нету там уже, ни домов, ничего. 러시아가 이처럼 남부 도시들을 봉쇄하는 건 크림반도와 이어진 우크라이나 해안을 장악할 수 있는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고의로 민간인 피해를 만들어내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어린이 임신부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 공격에 마리우폴과 헤르손에서 숨진 민간인만 3천 명에 달합니다. 유엔이 추산한 우크라이나 국내외 피난민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인 1,000만 명.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러시아 언론인은 무고한 피난민을 돕고 싶다며 노벨상 메달을 경매에 내놨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내일부터는 따스한 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아침까지는 꽃샘추위가 이어질 텐데요. 낮부터는 따스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출근길에는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평소보다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익산 영하 1도, 고창 0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군산 13도, 김제 15도, 정읍도 15도로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내륙은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장수 영하 3도, 남원 영하 2도 등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진안 14도, 완주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